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십니까? 잠은 분명히 잤는데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묵직한 느낌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일어나자마자 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혈관은 리듬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중 혈압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를 아침 혈압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밤 동안 안정되어 있던 교감신경이 깨어나면서 심장과 혈관이 다시 활동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승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튀어오르고 있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사건의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아침 리듬을 안정시키면 혈관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이셨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아침마다 어지럼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강도가 아니라 시작 방식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도 마시지 않고 스트레칭도 없이 바로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밤새 수분이 줄어든 상태에서 아직 말초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만 먼저 속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관을 하나의 고무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갑고 굳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압력이 가해지면 유연하게 늘어나기보다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천천히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 후 압력이 올라가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침 리듬은 바로 그 따뜻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몸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커피부터 먼저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물 대신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이미 긴장된 혈관 위에 또 하나의 자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카페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혈관은 순서를 기억합니다. 언제 자극을 받았는지, 언제 쉬었는지, 언제 수분이 들어왔는지. 이 영상에서 저는 강도를 낮추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멈추라는 뜻도 아닙니다. 출발점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릴 3분 준비 공식과 많은 분들이 놓치는 생활 리듬의 실수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관이 어떻게 시간을 기억하는지 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피가 지나가는 길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매우 능동적인 조직입니다. 혈관 안쪽에는 내피라는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 내피는 혈액의 흐름을 감지하고 필요하면 혈관을 넓히거나 좁히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혈관은 스스로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피 기능은 반복되는 생활 패턴에 적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며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움직이면 혈관 반응은 점점 예측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어느 날은 늦게 자고 어느 날은 아침을 거르고 어느 날은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혈관은 그 변화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심장 박동, 혈압, 천, 호르몬 분비가 이 리듬에 맞춰 오르내립니다. 특히 혈압은 아침에 오르고 밤에 내려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디핑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장년 이후에는 이 패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충분히 떨어지지 않거나 아침에 과도하게 치솟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활 리듬의 변화 때문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노화로 인한 혈관 탄성 감소를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수면의 질과 생활 규칙성이 더 큰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리듬이 안정되면 혈관 반응도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늦은 밤에 먹는 것과 낮 시간에 먹는 것은 혈당과 혈압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준비 없이 갑자기 하는 것과 몸을 깨운 뒤 시작하는 것은 심장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무엇을 했는지뿐 아니라 언제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일정한 생활을 유지했을 때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관이 예측 가능한 자극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작은 변화들이 쌓여 혈관을 긴장시키고 있습니까? 다음 섹션에서는 같은 음식이라도 왜 반응이 달라지는지, 타이밍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밥을 먹었는데도 어느 날은 속이 편안하고 어느 날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달아오른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음식의 종류만을 생각합니다. 짜서 그런가? 기름져서 그런가? 당이 높아서 그런가?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은 무엇을 먹었는지뿐 아니라 언제 먹었는지를 함께 기억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 낮, 밤에 따라 인슐린 분비, 교감신경 활성, 혈관 긴장이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오르는 방향으로, 밤에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그런데 늦은 밤 식사를 자주 하게 되면 이미 쉬어야 할 시간에 혈당과 혈압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혈관은 휴식 대신 또 한 번의 자극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열량의 식사를 아침에 섭취했을 때와 늦은 밤에 섭취했을 때 혈당과 혈압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고 혈관 확장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음식이더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음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시간대와 생체 리듬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리듬의 비중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고 내피 기능이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반응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늦은 저녁을 먹은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붓고 혈압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경험. 그것은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리듬이 흔들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까? 리듬이 일정하면 혈관은 예측 가능한 자극에 적응합니다.
그러나 시간대가 자주 흔들리면 혈관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혈압 상승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호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혈압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밤 동안 낮아져 있던 혈압이 기상과 함께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이것을 아침 상승 반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상승의 속도와 폭기입니다. 완만하게 오르면 몸은 무리 없이 적응합니다. 하지만 급격히 치솟으면 혈관과 심장은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사건이 아침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상 직후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수분이 부족하거나 수면이 불충분하거나 전날 밤 늦게 식사를 했다면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점이 있습니다. 아침 혈압이 조금 높다고 바로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혈압이 매일 크게 흔들린다면 혈관 내피는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작은 손상이 장기적으로는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 혈압 자체를 적극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약물보다 생활 리듬 조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은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듬은 기반입니다. 혹시 이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병원에서는 혈압이 안정적인데 집에서 아침에 재면 더 높게 나오는 경우, 그것은 단순한 기계 오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과 심리적 긴장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은 혈관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 연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인지 갑작스럽게 밀어붙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물 한 컵의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십니까? 커피입니까? 아니면 물입니까? 밤 동안 우리는 6시간에서 8시간, 길게는 그 이상을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아침의 몸은 생각보다 더 건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흐름이 부드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 한 컵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물 한 컵. 이 짧은 행동이 혈관 반응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 대신 바로 커피를 선택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을 돕지만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다양합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 탈수 상태에서의 카페인 섭취는 혈관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순서입니다. 물 한 컵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과 물 없이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커피라도 혈관의 첫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신 날은 머리가 덜 무겁고 화장실도 조금 더 편안했던 기억.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수분 균형이 회복되면서 혈관과 신장이 함께 안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침 리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걷기 전 단 3분이 왜 혈관 반응을 바꿀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만 한 뒤 바로 빠르게 걷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몸을 조금이라도 깨우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혈관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밤새 안정 상태에 있던 심장과 말초 혈관은 부드러운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3분이 등장합니다. 첫째, 깊은 호흡 3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합니다.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15회.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정맥 혈류가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갑니다. 셋째, 제자리에서 1분 정도 가볍게 걷기. 이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3분은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혈관을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운동 자체보다 갑작스러운 시작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워밍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준비 단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탄성은 나이에 따라 감소하고 내피 반응 속도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운동을 시작한 직후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머리가 약간 어지러운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체력 부족이 아니라 전환 과정이 급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3분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3분이 하루 혈관 리듬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물 한 컵과 이 3분 준비를 합치면 총 5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혈관 반응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혈관 내피의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 하지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내피입니다. 내피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세포층입니다. 두께는 얇지만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혈액이 지나갈 때마다 이 세포들은 흐름의 속도와 압력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넓혀라. 혹은 지금은 조여라. 이 조절 기능이 바로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내피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해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물질이 충분히 잘 작동하면 혈압은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수분 부족, 과도한 혈압 변동은 이 내피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아도 내피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과 순환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큰 병이 없어도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피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어떤 이들은 항산화 식단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리듬입니다. 리듬이 일정하면 내피는 예측 가능한 자극에 적응합니다. 그러나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다른 시간에 먹고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하면 내피는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혹시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진 적은 없으십니까?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 날이 반복된 적은요? 그것은 혈관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내피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완만한 자극은 이 작은 세포층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혈압, 물 한 컵, 3분 준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내피를 보호하는 행동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한 가지 논쟁, 강한 자극이 더 좋은지 아니면 규칙성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강하게 운동하라. 또는 꾸준함이 답이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고강도 운동은 분명 심폐기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대사 개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혈관 탄성이 감소하고 내피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시기에는 강한 자극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내피 기능을 개선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산소 운동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개인의 기초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관 리듬이 이미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강한 자극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이 불규칙하고 아침 혈압 변동이 크며 생활 리듬이 흔들려 있다면 강한 운동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도전이 필요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안정이 먼저 필요한 단계입니까?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더 피곤하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강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리듬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강한 한 번보다 적당한 반복을 더 잘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무리하지 않는 강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 이 규칙성은 내피에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기저질환, 약물 복용 여부, 체력 수준에 따라 운동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도를 올리기 전에 리듬을 먼저 맞추십시오. 리듬이 안정되면 강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리듬이 깨질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어지럼과 피로, 손발 차가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큰 병이 오기 전에 아주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어지럼, 아침의 묵직함, 손발의 차가움, 쉽게 가시지 않는 피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나이 탓일까요?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청화 혈압, 혈류를 조절합니다. 이 조절이 부드럽지 않으면 말초 순환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경험. 이것은 기립성 저혈압일 수 있습니다. 누워 있다가 갑자기 서면 혈액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리듬이 안정된 상태라면 혈관은 빠르게 반응해 압력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리듬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이 반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말초 순환은 생각보다 밀접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혈관 반응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모두 혈관 때문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빈혈, 갑상선 문제, 약물 부작용 등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큰 이상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생활 리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며칠 동안 늦게 자고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한 후 몸이 유난히 무거워진 경험. 그것은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라 혈관 리듬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다. 순서를 다시 맞춰보라. 다음 섹션에서는 이 리듬을 다시 맞추는 간단한 방법, 7일 리듬 재설정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혈관 리듬을 다시 맞추는 작은 실험입니다.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날, 아침 물 1컵. 눈을 뜬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호흡과 함께 천천히 삼키십시오. 둘째 날, 기상 후 3분 준비. 깊은 호흡 3번, 발 뒤꿈치 들기 15회. 제자리 걷기 1분. 숨이 차지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날, 식사 시간 고정.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능한 비슷한 시간에 맞춰 보십시오. 넷째 날, 수면 시간 점검.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보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 화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날, 카페인 순서 조정. 커피는 물 1컵 이후로 미루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혈관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 운동 강도 점검. 숨이 가쁜 운동 대신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걷기. 리듬이 안정되는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일곱째 날, 기록. 아침 느낌, 피로 정도, 손발의 온기, 어지럼 여부를 간단히 메모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혈관은 며칠 만에 완전히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응의 안정감은 비교적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활 리듬 조정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물만큼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정말 차이를 만들까? 저는 진료실에서 작은 순서 변화로 아침 어지럼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핵심은 완벽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7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혈관은 규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자극에 점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왜 속도가 아니라 안정이 노후 건강의 핵심인지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가 오래 간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회복 리듬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강한 자극을 받아도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혈관 탄성도 좋았고 자율신경 전환도 민첩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더 안정적인 리듬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지속적인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규칙성이 유지될 때 그 효과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씩 10년을 걷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강하게 운동하는 것. 어느 쪽이 혈관에게 더 익숙할까요? 혈관은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예측 가능한 시간, 예측 가능한 강도, 예측 가능한 휴식.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리듬은 안정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영이 운동의 핵심은 지속성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 오래 유지 가능한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루 빠졌다고 자책하고 조금 피곤하다고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건강은 시험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당신의 혈관 리듬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듬으로 반응합니다.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움직였는지 조용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강도와 숫자로 판단합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 혈압이 몇이 나왔는지, 운동을 몇 분 했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숫자 이전에 흐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물 한 컵, 기상 후 3분 준비, 비슷한 시간의 식사, 무리하지 않는 걷기, 일정한 수면. 이 작은 순서들이 모여 혈관의 하루 곡선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아침 혈압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동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어지럼, 피로, 손발 차가움 같은 작은 변화로 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리듬은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일정해도 혈관은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활 리듬의 안정이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은 생활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예측 가능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다른 시간표로 혈관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3분, 호흡을 고르고 발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데이 1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데이 1/7 시작합니다. 작은 시작은 혈관에게 안정의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는 반복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건강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리듬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 흐름을 다시 맞추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혈관은 아직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